자,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 또 다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6번 문제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이 문제는 5Whys 기법을 활용한 사례를 이제 문제로 냈네요. 다음 문제 상황을 일으킨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왜라는 질문을 반복하고 있네요. 이 반복하고 이에 답변하는 5Whys 기법을 활용한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 상황 볼게요. 문제 상황은 동네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심각하다 라는 문제가 있고, 첫 번째 Y는 왜 사람들은 동네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까? 이제 Y, 첫 번째 Y예요. 사람들은 분리배출을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은 분리배출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여러분 5Whys 기법 아시죠? 그래서 왜 어린아이처럼 계속 물어보는 그런 과정이에요. 거기서부터 답에서부터 인사이트를 찾아나가는 것이죠. 왜 분리배출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분리배출하는 것은 귀찮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은 분리배출을 귀찮다고 생각할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인 형태네요. 분리배출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은 분리배출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을까? 쓰레기별 분리수거 방법을 다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가와 나에 들어갈 것을 왠지 쓰라고 할 것 같네요. 맞네요. 마지막 질문 딱 보면서 한번 써볼게요. 먼저 다섯 번째 Y는 이 앞서서 했던 것들처럼 답변을 그대로 질문으로 바꿔주는 작업부터 하는 거예요. 답변을 질문으로. 아이고. 답변을 질문으로. 그러면 왜 쓰레기별 분리수거 방법을 다 외우는 것은 어려운 것일까? 라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답할 수 있겠죠? 이 분리배출 방법을 이해할 수도 있고 기억하기 쉽게 정보 제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계속 가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방법을 제대로 우리에게 교육시켜주지 않아, 정보 제공 혹은 교육시켜주지 않아서인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억하기 쉬운 그 분리배출 방법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5Whys를 해봤어요. 그 다음이에요. 이 5Whys 과정을 거쳐서 발견한 통찰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아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서술하시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되게 비슷한 그 문제의 흐름이네요. 그죠? 먼저는 마을 주민들이 느끼는 문제점 봅시다. 뭔가 굉장히 문제는 동네 쓰레기 투기가 심각하다죠. 그죠? 문제점은 마을 주민들이 느끼는 문제점. 사람들이 마을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서 동네가
더러워졌다? 뭐 이런 게 문제이겠죠?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질문 이런 거 만들 때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걸 모르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How might we? 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How might w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시작해요.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5 whys 과정을 보고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내용을 썼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분리 배출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의 형태로 만들죠. 그러면 다 서비스 목표 뭐뭐뭐뭐 하자로 끝나겠죠? 그죠? 그러면 다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쉬운 분리 배출 정보를 제공하자. 이런 서비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만화책이 나올 수도 있고 앱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분리배출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분리배출 정보를 제공해보자 라고 하는 서비스 목표를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위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에서 발견된 시사점을 아래 빈칸에 각각 채워 넣으시오. 제 생각에는 이 제목 부분이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위에 나와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 다음에 아이디어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는 어찌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여기 5번 문제의 문제가 오타로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문제는 이제 위에 나왔었던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내보라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낼 때는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분리배출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How might we 질문에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분리배출 정보를 제공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한번 제가 그냥 대충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낼게요. 실제 실기시험에서 제 생각에는 이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물론 그런 걸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지만 이 아이디어를 그 주제와 스케치와 그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을 얼마나 잘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저는 이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책도 있고 앱도 있고 이런 것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앱이 만약에 있다 사람들에게 쉽게
이제 뭐 분리배출의 방법을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앱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저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게임인데 주제는 이런 거예요. 뭐 분리배출 방식을 맞추는 게임인 거예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뭐 분리배출 타이쿤 게임 이렇게 제목을 지어볼게요. 그리고 아이디어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해요. 아이디어 스케치를 먼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또 게임이에요. 요즘에 타이쿤 게임 되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게임 형태로 분리배출의 방법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조금 쉽게 이 분리배출을 인식하고 이 게임 자체에 어떤 좀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뭔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림부터 그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마 아이디어 설명부터 한번 써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게임은 분리배출 방식을 알아맞추는 게임으로 플라스틱, 비닐, 페트, 캔, 나무, 종이 등 수거함이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지 맞추는 게임이다. 그리고 이 게임은 친구들과 랭킹 공유를 할 수 있고 레벨이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높은 분리배출 아이템이 나오고 빠르게 잘 분리할수록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이게 뭐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이 게임의 수익 구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 여기서 획득한 게임 포인트는 뭔가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뭐 어떤 그 포인트처럼 활용 가능해가지고 뭐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상 화폐로 활용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환경과 관련된 단체에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뭐 배포할 수도 있겠죠. 뭐 환경 관련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무슨 단체 등에서 만들어 배포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일단 했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일단은 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디어를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뭐 스케치를 무지 잘해야 된다 막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게임이 어떤 형태일지에 대한 조금 GUI 같은 걸 한번 여기다가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게 모바일 게임이겠지만 예를 들면 뭐 일반적인 타이쿤 게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여기에 보면 동그란 통들이 있고 여기는 비닐, 뭐 페트, 캔, 뭐 종이 하고 이 뒤로 갈수록 뭐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뭐 철이 아니죠. 예를 들면은 불투명 비닐 옆으로 넘길수록 또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넘길 때마다 레벨이 높아질 때마다 이 통이 많아지겠죠. 그리고는 어떤 공간에 여기 이제 예를 들면 경비 아저씨예요. 엄청난 베테랑 경비 아저씨가 주민들이 가지고 오는 잠깐만 좀 더 재밌게 한번 그려봐야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고장난 드라이어를 가져왔어요. 이 고장난 드라이어를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왜 게임 같은 데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이 아이템을 분리 배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또 다른 사람이 계속 기다려서 예전에 여러분들 붕어빵 타이쿤 뭐 생갈 타이쿤 이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앱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10초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어떻게 넣어야 될지 막 이런 걸 넣는 거예요. 이쪽으로 끌어당겨서 여기다가 페트라고 하지 말고 플라스틱이라고 해놔야지. 이렇게 생각 계속 바꿔서 해도 돼요. 플라스틱 이렇게 해놓고 막 분리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슝 빼서 여기다가 슉 넣어서 여기다가 넣고 막 이런 식의
그리고는 예를 들면 여기다가 되게 중요한 어머니가 할 때마다 뭐 되면 7,300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빨리 넣어주세요. 웅성웅성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게임이에요. 이 게임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막 떠오르는 대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셔플을 하면서 옆으로 셔플하면서 옆으로 넘길 수 있음. 뭐 이런 식으로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 본 거예요. 분리배출의 달인 이런 형태로 해서 조금 칸이 많으면은 여기서 어떻게 사람들이랑 이제 그 SNS에 소통하고 막 이런 것들을 더 넣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게 그런 어떤 아이디어적인 것들은 이 설명 안에다가 잘 넣어주면 되니까 뭐 대표적인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대표 그림을 하나 그려주고 설명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 아이디어 모르겠어요. 이 게임이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게임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좋아요.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5년이 지난 자료를 폐기하려는 K기업에서는 폐기 보존 관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런 문제 좀 어려워요. 이제 뒷단이에요. 이제 개발 실무단의 문제죠. 가 나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적으시오. 가 나에 들어가 알맞은 말. 자, 폐기할 파일로 분류된 산출물은 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폐기 산출물을 확인하고 보존 산출물의 선별 작업을 시행한다. 보존 대상 파일에서는 나를 합의한 후 파일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관리한다. 자, 여기서 가와 나에 들어갈 것이 뭘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자료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개인정보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폐기를 해도 되는 너무 자료들이 많아서 이제 어떻게 이 자료들을 다 폐기하고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도 의사결정을 할 텐데, 폐기할 파일로 분류된 산출물은 누구랑 협의를 해야 될까요? 누구랑?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예를 들면 업무 담당자 뭐 이런 사람들이랑 해야겠죠. 혹은 어떤 걸 쓸지 모르겠어요. 뭐 업무 책임자 아니면 뭐 관리자 사람이겠죠. 이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 업무 담당자가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업무 책임자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적합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랑 어쨌든 협의를 해서 이거 버릴까 말까 결정해야 해요. 그리고 폐기 산출물을 확인하고 보존 산출물의 선별 작업을 시행합니다. 오케이, 이거 폐기할 건지 보존할 건지 선별하는 작업을 하죠. 네, 보존 대상 파일에 대해서는 나를 합의한 후, 나가 뭘까? 파일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관리한다. 보존 대상 파일에서는 나를 합의한다. 보존 파일 대상은 뭐를 합의해서 파일 정보 업데이트해서 관리한다. 이제 이거는 버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제까지 보존할 건지에 대한 보존 기한을 합의해야겠죠. 보존 기한을 합의해서
이게 이제 뭐 산출물 관리를 할 때는 이제 뭐 이걸 폐기할 건지 기한 연장을 할 건지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이제 뭐 회사 우리의 노하우가 담겨 있거나 고객사 개인정보 담겨 있거나 뭐 이런 직접재산권과 관련된 부분 보안사항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리하는 것들도 굉장히 이제 고려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니까 저희가 NCS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콘텐츠 만들고 나서 이 다음에 여러분도 어떤 거 가지고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한번 그 영상도 한번 올려볼 텐데 그때 이 NCS 안에 있는 자료들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볼게요. 어쨌든 이 보존 기한 언제까지 보존할 건지를 합의를 해야 돼요. 그죠? 보존하기로 했으면 그거 언제까지 보존할 건지 합의한 다음에 파일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관리한다. 이거 파일 정보 업데이트, 파일 정보 보존 기한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어쨌든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실무를 해보신 분들은 이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NCS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이런 단어들이 이럴 때 쓰인다라고 하는 걸 좀 익혀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10번 문제. 이 땡땡씨는 D구청 서비스 디자이너로 채용되었다. 그는 경제진흥과 담당자와 함께 패션 디자인 분야 창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대학과 관내 기업, 지자체, 연계형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다음 프로젝트와 관련된 과제 현황 분석을 한 거예요. 일단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는 또 문제부터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문제가 아주 깁니다. 자, 수요자들의 실제 요구를 발견하기 위해 인근대학 패션관리 이 사람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대요. 결과 다음 4가지 분야에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시사점을 도출했는데 패션 창업 프로세스 로드맵 분야, 인력 매칭 분야, 멘토링 분야, 소통 및 판매장 분야 이렇게 4가지를 만들었다고 해요. 1번, 2번. 자. 문제. 위의 글의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한 컨셉 및 아이디어를 아래 항목에 따라 제안하되 다음 3가지 조건 준수하시오. 자, 조건 3가지를 준수해가지고 서비스 디자인 컨셉과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돼요. 한번 문제부터 훑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처럼 아이디어 주제와 어떤 발견된 문제 또는 기회, 그 다음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아이디어 설명과 주요 기능 및 구현 방법, 예상되는 기대 효과, 그 다음에 특별히 고려해야 될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아이디어 기획서를 써보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이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죠. 조건이 1, 2, 3 있어요. 이 조건을 여러분 이런 시험에서는 이 조건에 맞게끔 해야 돼요.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무작정 창의력을 이제 막 여러분이 여기서 발휘하시면 조금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조건에 맞게끔 이 아이디어 컨셉을 어떻게 잘 제안하느냐를 보는 것 같기 때문에 위에 제시된 배경 발견된 문제, 필요사항에 기반해서 아이디어를 내라. 조건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를 복합적으로 고려해라. 조건 3. 대학, 기업, 공공기관의 관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라. 복합적으로 일단 고려를 한번 해서 고민해볼게요. 처음에 한번 볼까요? 저는 먼저 나부터 한번 풀어볼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부터 한번 저는 풀어보려고 문제부터 한번 보려고 해요. 봅시다. 시사점 여기 보면 과제 현황 문제
해결해야 될 사안 볼게요. 많은 창업자들이 매년 실패를 경험하고 창업 초기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며 기술 개발과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기술을 개발하고 판로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대학, 사업 노하우와 기존 시장에 대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관내 기업, 행정적 지원과 구심점 역할을 할 창업지원센터 등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킹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해결해야 될 사안은 어쨌든 대학과 기존 시장에 대한 체계가 사업 노하우, 관내 기업, 행정적 지원, 구심적 역할을 할 상업지원센터 등 공공기관하고 네트워킹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려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기존의 해결 방안 및 접근 방식의 문제점. 기존에는 산학협력단 등 대학 중심의 연계 사업이 있었지만 대학과 기업 간의 수익 배분이랄지 저작권 문제랄지 대기업을 선호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연계 주체 간의 조율이 필요하고 특히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했다. 네, 그래요. 이거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걸 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정책 자금 확대되고 우수 사업 아이디어 보연 초기 창업 기업 대상으로 이런 지원 자금도 많이 생겼고 우위 안에 드는 주요 산업이나 관내수공업 수준이 열악한 기업들이 많고 기존에는 생산 노동자 임금 저하 및 새로운 청년 인력이 진입하지 않고 지속적인 일감이 부족하고 경기 침체로 의료봉제 업계의 새로운 활력과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일단 이런 기본적인 현황 분석을 조금 해봤고 볼게요. 패션 창업 프로세스 로드맵 분야. 창업 초기 자금의 방향성과 홍보 방안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하다. 국가 지원 많다는데 그 정보 어디서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창업 후 안정기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내가 못한 부분 도와줄 수 있는 경영 운영 전문가가 필요하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아이디어로 가져올 만한 것들을 하나 찾으면 좋겠네요. 나와 비슷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과 크루를 만들고 싶다. 내 브랜드의 느낌 잘 살려줄 수 있는 전문가 연결이 필요하다. 창업을 해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싶다. 강소기업 매칭해서 그들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플랜 두고 교육해줄 수 있는 멘토링 필요하다. 상품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시행과 검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쇼룸, 작업공간, 판매가 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필요하다. 본격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전에 판매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냥 저의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어떤 좀 통합 플랫폼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그죠? 통합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패션 창업 관련된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네. 그러면 일단은 발견된 문제 또는 기회라고 되는 부분에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일단 먼저 써줄 거예요. 어쨌든 저는 창업 초기 여기 보면 창업 초기 패션 스타트업 대학 내 예비 창업자 관내 기업 창업지원센터 뭔가 대학에 있는 대학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대학생 패션 저는 대충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대학생 패션 분야
초기 창업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보자. 일단 이게 뭐 참신한 아이디어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발견된 문제 또는 기회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일단은 사람들이 정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그리고 나와 비슷한 컨셉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거. 이게 뭐 좀 네트워킹, 멘토링,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보 포탈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여기도 멘토링, 창업을 해본 사람들의 조언, 좀 멘토링, 노하우, 그 다음에 판매 분야, 아이디어를 너무 크게 만들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다. 저도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제가 미리 좀 생각하지 않고 이 시험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나는 어떻게 풀지를 좀 생각해보고 있는 거예요. 상품 프로토타입 만들 때 시행과 검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쇼룸 프로토타입 만들 수 있는 공간, 쇼룸 작업 공간. 이건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 네, 일단은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 뭐 하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저기를 하진 않을 거고, 일단은 더 위에를 한 번 더 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는 3시간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 제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하고 더 살을 많이 붙여서 이왕이면 완성도가 매우 높은 아이디어를 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면은 일단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장이 있는데 여기서 뭔가 서로 필요한 것들을 이 장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굴지부터 한번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일단은 기관들, 예를 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거고, 창업, 그리고 기존 시장, 지금 자치구에 있는 봉제 위주의 제조업 하는 그 사람들이랑, 그리고 이 창업하려고 하는 창업 초기에 사람들을 연결시켜 줄래요. 플랫폼인데 한쪽은 초기 창업업자들, 여기는 패션 쪽 소상공인, 이 사람들이 서로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는 게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 플랫폼은 이런 곳이 지원을 해주고, 그죠? 그런 형태의 아이디어가 필요하겠네요. 중소기업. 아무래도 이제 그 패션 쪽은 프로토타입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뭐 특이한 어떤 원단이라든지 그 원단 봉제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발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술 개발하고 팔로 개척하는데 지금 초기 창업자들은 어려움이 많은 거죠. 뭐 기존에 단골로 하고 있는 그런 뭐 그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그럴 테니까요. 그러면 나의 브랜드 느낌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전문가와의 연결이 필요하다. 오케이. 프로토타입도 만들고 오케이. 자, 제가 한번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저는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먼저 그린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패션 스타트업 플랫폼 패션 쪽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플랫폼이 여기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플랫폼이라고 하면 어쨌든 사람들이 이게 모여드는 장소가 되어야 하니까 1번은 초기 창업 패션 디자이너들 이런 사람들이 일단 여기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 봉제 산업 소상공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창업 지원 센터 여기가 이제 공공의 역할 이렇게 셋이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원하는 거는 초기 패션 디자이너들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업체를 매칭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소규모로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제작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이 패션 스타트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로 할 것 같고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영적 멘토링을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이쪽을 통해서 뭐 좀 받고 싶은 지원일 테고 어찌됐건 이런 니즈들은 이 패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질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역봉제 소상공인은 이제 아까 전에 보면은 뭐라고 했었냐면 좀 지속적인 일감이 부족하고 새로운 청년 인력이 진입하지 않고 새로운 활력이나 개선이 필요하고, 그쵸?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제 생각은 이래요. 지속적으로 봉제 일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여기 초이차건 패션 디자이너들이 여기서 한번 거래를 해보고 정말 괜찮으면 계속해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뭔가 우리가 지속적인 일거리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필요할 때 요한 인력을 추천받을 수도 있고, 젊은 인력들이 여기서 추천받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쪽에선 서로 이런 걸 받을 수 있고, 여기서는 그리고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겠죠. 필요한 인력을 추천받는 것도 여기를 통해서 이제 뭐, 그리고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업체들이 본인의 비즈니스를 이제 뭔가 홍보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쪽을 통해서, 물론 여기 이제 이걸 통해서 하겠지만, 그럼 이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어쨌든 뭐 이들이 좋은 거는 청년 이게 뭐죠? 청년 디자이너 발굴도 하고, 새로운 신규 혁신 창업가 또 발굴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한번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보면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이런 사람들 어쨌든 이쪽을 통해서 발굴할 수 있고, 여기서는 관내 중소기업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겠죠.
일단은 아이디어 스케치 이런 식으로 저는 조금 거칠지만 이 패션 스타트업이라는 걸 중심으로 이 예를 들면 초기 창업 패션 디자이너와 지역 봉제산업 소상공인과 창업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여기서 운영하고 이 안에서 서로 그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림.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그림을 좀 이쁘게 그리겠죠. 뭐 좀 도식화 해가지고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거 어떤 것들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여러분들 대충 감은 오시죠? 예를 들면 뭐 어떤 걸 주고 받는지 이렇게 뭐 이렇게 더 지저분해졌네요. 어쨌든 이런 관계도를 일단 먼저 저는 그려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이거를 해보니까 이 제목도 조금 바꿔야겠어요. 그죠? 저는 예를 들면 문제를 먼저 한번 쓸 건데 여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도 복합적으로 고려하라고 했네. 대학, 기업, 공공기관의 관점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여기서 배경하고 발견된 문제를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여기다가 가지고 와줘야 돼요. 보자. 봅시다. 제가 선정한 거는 일단은 경영 전문가 이런 거 매칭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조금 프로토타입 만들 수 있는 거. 여기 플랜을 두고 교육 강소 기업과 매칭해서 그들의 노하우 알려주는 거. 뭐 어디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 거. 이런 거 저는 좀 선택적으로 가져가고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정말 어려워요. 문제 풀이를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발견된 문제. 저는 초기 창업 디자이너들이 강소 봉제 기업과 만날 수 있는 기회 부족. 저는 이런 거 쓸 때 이렇게 분리 포인트로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문장처럼 계속 길게 쓰는 것들은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초기 창업 디자이너들이 강소 봉제 기업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본인이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 노하우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봉제 산업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고객
혹은 젊은 인재를 만날 기회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을 위에서 나온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게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대학이나 그 다음에 창업 지원 어떤 기관은 청년 인재를 적합한 곳에 매칭해 주기에 기업 정보가 부족하다. 저는 한 이 4가지 정도의 문제를 일단은 썼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에서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최대한 이 위에 있는 예시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여기다가 맞게 쓸 수 있게끔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조건들 꼭 맞춰주시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이렇게 쓸게요. 청년 소상공인 연결하는 초기 창업 패션 스타트업 플랫폼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연결 어쨌든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어려워. 자, 휴먼웨어는 제가 사람을 연결하는 걸로 한번 써볼 거고, 소프트웨어는 이 플랫폼이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걸로 좀 연결을 시켜볼 거고, 하드웨어는 어떻게 하지? 하드웨어는 아까 전에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쇼룸이나 이런 걸 원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공동 작업 공간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공동 작업 공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그 미신 같은 것들 있고 어디 무슨 3D 프린트 같은 거 있어가지고 여기서 뭔가 프로토타입 만들어 볼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이런 거를 만들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일단 저는 구상을 했고요. 그 내용을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야겠네요. 여기다가 어쨌든 이런 센터에서 해줘야 되는 거니까 공동 사용 제작 공방 오픈 공동 사용하는 제작 공방을 오픈하겠다. 이렇게 쓸게요. 나중에 여러분 이거 조금만 이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쓰세요. 아이디어는 이래요. 초기 창업 패션 디자이너들이 필요한 거, 지역 봉제산업 소상공인이 필요한 거, 창업 지원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거, 해야 되는 어떤 자기네들의 미션과 해줄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서로 베네핏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로 구성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밑으로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복잡합니다. 여러분 알아보실 수 있겠죠? 내려가 볼게요. 아이디어 설명. 또 설명을 해볼게요.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거 고통을 겪어내셔야지 여러분 실기 시험에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힘들지만 해볼게요. 아이디어 설명. 이 아이디어는 대학을 졸업해서 대학생
혹은 초기 창업, 패션, 스타트업 종사자가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훌륭하게 구현해줄 봉제 산업 소상공인을 길어졌어요, 문장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또한 경영적 노하우를 교육, 멘토링 받을 수 있고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메이커 스페이스도 이 플랫폼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좀 더 칸이 길면은 더 길게 써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아까 그림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것들까지 다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일단 저는 여러분 여기가 소상공인, 봉제산업 소상공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교육 멘토링,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공동을 사용한 메이커 스페이스, 그 다음에 정보도 하나 써야지. 그리고 초기 창업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 및 비슷한이 아니고 협업 가능한 여기 아까 전에 크루라고 했죠? 크루도 찾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렇게 써서 저는 아까 전에 얘기한 휴먼웨어, 하드웨어, 공간, 사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저는 플랫폼, 이렇게 다 썼다는 거를 조금 저는 일단 한번 조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요 기능 및 구현 방법.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현합니까? 이거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 이제 풀어 보시려면 고민을 좀 많이 해가지고 옆에다가 스케치도 조금 해보고 하면서 진짜 답안지 쓸 때는 여러분 진짜 조금 정성스럽게 이쁘게 이제 저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쓸까 봐요. 1번
초기 창업자, 소상공인 매칭 아이디어 하나랑, 두 번째 이제 공동 사용 패션 메이커 스페이스, 세 번째 이제 정보 공유 네트워킹 플랫폼, 이렇게 세 개를 쓰고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쓸 때 여러분 위에서 제시해준 내용도 계속해서 참고를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해결해야 될 사안을 다시 보면서 어쨌든 대학하고 관내 기업하고 행정적 지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 대학과 관내 기업과 지자체를 연결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저랑 같이 생각을,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실제로 이 시간을 두고 하실 때는 더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 초기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매칭할 때는 예를 들어 대학하고 관내 소상공인을 플랫폼에 가입시켜야 되는데, 이 가입시키는 방법은 뭔가 대학에다가는 여기는 니즈가 일단 굉장히 이미 있기 때문에 일단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소상공인 홍보 그리고 지원금 이런 거 센터에서 제공으로 조금 인볼브 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거. 공동사용 패션 메이커 스페이스, 이거는 이제 창업지원센터 더 내에 미싱이나 3D 프린터나 등 개인이 구매하기 어려운 기기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 그 플랫폼을 통해 예약 제공, 그리고 주체는 어떤 공공기관이 이런 일을 한다. 그 다음에 정보공유 네트워킹 플랫폼은 일단은 기관 창업지원센터, 이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창업지원센터 경제진흥과 담당으로 구청의 경제진흥 담당자, 창업지원센터, 주요 참여 대상자가 대학 내 예비 참여자, 관내 기업 창업지원센터니까, 다시 돌아가서 센터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등록금
된 디자이너들을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커뮤니티 장을 제공. 함께 알면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줘서 이제 뭔가 이 사람들끼리 이 정보를 보고 서로 나눔할 수 있는 정보들.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거 적어주면 좋죠. 예를 들어서 해커톤, 메이커톤 이런 거, 메이커톤 행사, 톤 개최. 이 플랫폼 내 사람들끼리 팀을 만들어 지원해서 상금 예를 들면 1,000,000원 이런 식으로 이런 행사 같은 거 정보 올려놓으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팀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상되는 기대 효과. 다른 색으로 좀 써볼게요. 예상되는 기대 효과. 대학 초기 창업자들은 강소 기업과의 교류를 하여 본인의 창업 아이템을 더욱 발전시킬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 페르소나 좀 나눌 수 있다. 저는 아마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창업자 이렇게 따로 베네핏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나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크루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쓸 거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은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인 샘플 만드는 거나 혹은 어떤 제작 일거리를 뭔가 할 수 있고 필요시 청년 인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에 참여하면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써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표현했었냐면 이런 표현 같은 것도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는 창업지원센터는 지원, 이 특별히 고려할 부분 밑에 쓸게요. 지원이 필요한 청년 초기 창업자를 잘 발굴할 수 있고 아까 전에 관내 강소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인재를 좋은 기업에 매칭하여 일자리 창출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일단 이 정도 저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더 많이 쓰실 수 있으면 더 많이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특별히 고려할 부분, 뭘 쓰면 좋을까? 특별히 고려할 부분에서는 내가 혹시나 여기서 여러분들 내가 이게 쓰다가 여기 놓친 거 없는지 한번 보면서 거기다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거 다 우리 고려했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엔 여기 안에서 멘토링 내용을 조금 제가 빼먹은 것 같아서 여기다 멘토링 내용을 조금 적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내가 빠뜨린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까먹지 말고 이제 써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조금 보면서 초기 창업자, 대학생들이 소상공인들도 어쨌든 스타트업 본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창업과 관련한 멘토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필요 분야 필요 분야 예를 들어서 이게 경영이나 회계 이런 쪽일 수도 있어요. 패션 쪽은 또 이런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 등을 잘 선정하여 멘토링 가능한 강소기업을
연계해 주거나 전문가 초청 교육 혹은 1대1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창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여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봐야 돼요. 뭐가 있었냐면 창업 안정기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이후 기업이 안정화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정말 많이 썼죠. 한 문제 이거보다 훨씬 깨끗하고 깔끔하게 써주세요. 이 위에 이제 10번 내용 하나는 저는 이제 이걸 읽어보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낼까 하다가 플랫폼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됐고, 결국에는 창업지원센터와 관내 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이 같이 이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 내용 중에 내가 대표적으로 쓸 것들 조금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룹핑을 해가지고 뭔가 멘토링, 인큐베이팅, 뭐 매칭,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결국에는 여기 말하는 조건들에 잘 맞게 해서 청년 소상공인 연결하는 초기 창업 패션 스타트업 만들겠다. 스타트업 플랫폼 만들겠다라고 하고, 이 문제는 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절대 그거 말고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하고 좀 지저분하게 그리긴 했지만 이 플랫폼이 어떤 형태로 구성돼야겠다. 나름의 스케치를 해주고 가운데 뭘 주고받는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서로 어떤 베네핏을 주고받는지를 조금 잘 보여줄 수 있게끔 구성해주면 굉장히 조금 적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휴먼웨어는 이 아이디어 설명을 할 때 저는 아까 전에 휴먼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빠뜨리지 않고 잘 쓰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조건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한번 표현해 주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나 이거 빠뜨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요 기능은 1, 2, 3 이렇게 좀 간단하게 땡땡땡 넣고 그 기능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상상을 해서 써보시고 예시 같은 것들 하나씩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업자 예상 기대 효과는 원래 기대 효과를 쓸 땐 어떤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분야 여기 안에 들어와서 혜택을 받을 3명의 이해 관계자들이 어떤 기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조금 대상별로 적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고려할 부분이라고 하는 곳에서 혹시나 내가 위에서 빠뜨린 게 없는지를 잘 확인해가지고 저는 멘토링이라는 걸 조금 강조를 못한 것 같아서 여기서 그 멘토링이라는 걸 조금 더 써줬어요. 자, 기나긴 실기시험 예시 문제 리뷰를 하는 것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좀 해보시고 나라면 답을 어떤 식으로 담을 건지 좀 생각해 보셔가지고 이 문제집들을 모두 한번 풀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제가 또 어쨌든 여러분들 실기시험 치기 전까지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께 또 더 필요할지를 좀 생각해서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기시험 화이팅!